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계묘일에 이어서 오늘은 갑진일이 되겠고요. 일간은 갑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간 갑목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갑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이 되는 글자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봤을 때 나무, 즉 목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 때 대림목이다라고 비유를 하죠. 그래서 큰 숲을 이루는 나무인데 대체적으로 갑목은 을목과는 달라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 해서 작은 풀, 좀 두꺼워봤자 개나리라든가 이런 정도의 회목, 회초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갑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더 크고 그거보다 더 두껍고 또 하늘을 향해서 형천성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향해서 곧게 자라나는 그러한 큰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소나무 같은 거 있죠.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것도 갑목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음양으로 나누는 기준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같은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소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갑목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소나무라고 하더라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보다 크고 보다 두껍고 보다 강한 것이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같은 소나무라 하더라도 분재와 같이 집안에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키우는 작은 소나무는 그건 을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비유를 할 때 대림목, 소나무, 은행나무, 편백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같은 소나무끼리, 같은 은행나무끼리도 구분할 때는 음양을 나누어서 하나는 양목, 하나는 음목으로 기본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행나무, 양목이 아니다고 하는 것, 같은 은행나무끼리도 음양을 구분할 수 있겠고요. 남녀를, 남자는 양, 여자는 나누지만은 같은 남자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같은 여자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남자도 보다 씩씩한 머스마가 있고, 같은 남자 하더라도 좀 여성스럽고 이런 남자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터프한 나쁜 남자 스타일보다는 여성스럽고 곱고 아주 그냥 아기자기한 그런 남자들이 좀 인기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옛날에는 터프하고 여자는 이뻐야 됐는데, 요즘은 남자도 뭐라 그럽니까? 꽃미남, 이렇게 표현하면서 꽃미남 같이 이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요. 또 예전에는 여자는 다소곳하고 이런 걸 좋아했지만, 요즘은 어떤 여자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서 좀 여자들도 좀 능력이 있고 자기 활동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펴는 그러한 여자들을 오히려 더 우대하고 더 좋아라 하는 그런 세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돈 벌고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집에서 살림하는 그런 환경, 그러한 어떤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남녀 공이 활동을 해야 되고,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 못지않은 활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도 육아를 전적으로 여자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기 기저귀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남자는 남성스럽고 여성은 여성스러운 것이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남성도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성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성스러운 면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좀 서로가 어떻게 되면 중성화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해서 양목하다 이렇게 또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양목을 대림목, 소나무, 은행나무, 편백나무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소나무, 같은 은행나무 안에서도 음양은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갑목이라고 하는 건 대림목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꽃나무 같은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련
나무라든가 배화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과는 좀 달라서 큰 나무이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는 그러한 용도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용도는 은목인 화초가 꽃을 피우는 것이고요. 갑목은 원칙적으로 용도는 동량지목으로 써서 큰 기둥이라든가 큰 버팀목 내지는 큰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서 쓰는 것이 갑목인 것이고, 갑목이 꽃을 피우는 용도는 약간은 뭐예요? 부차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한 객체가 있을 때 용도가 딱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 옛날에 핸드폰은 뭐예요? 전화 통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은 뭐예요? 전화 통화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요, 그 다음에 뱅킹도 하죠. 폰뱅킹, 그 다음에 음악도 듣게 되고 각양각색이죠. 근데 핸드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통화하는 목적이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원래 갑목은 어떤 목적?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이 있겠고, 부차적으로 갑목이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피운다는 용도로 갑목을 쓸 때는 병화 내지는 개수, 즉 수화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요. 동량지목으로 쓸 때는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정법이다. 그래서 갑목이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쓰이냐 지금 내지는 동량지목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배합은 달리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드폰도 통화 목적일 때는 뭘 써야 돼요? 이어폰이라든가 핸즈프리를 써서 통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영화를 볼 때는 그때는 핸즈프리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빔 프로젝트에다 연결해 가지고 내지는 큰 화면 TV에다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핸드폰 자체도 통화 목적일 때는 핸즈프리, 그 다음에 영상 목적일 때는 뭐예요? 빔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걸로 써서 그 화면을 크게 보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배합법이 달라진다. 자, 통화할 때는 핸즈프리로서 음성을 잘 듣게 해주는 핸즈프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영상을 볼 때는 큰 TV 내지는 그 TV와 핸드폰을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연결 장치가 필요하겠죠. 배합법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갑목이 꽃을 피운다, 병화 개수 내지는 정화 임수도 가능해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갑목을 동량지목으로 쓴다. 이때는 경금 정화를 쓰는데 이거는 달리 볼 수가 없어요. 갑목을 작벌할 때는 신금 가지고 공력이 전혀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금을 쓰는 것은 매우 용도가 떨어지게 되겠고, 작벌 동량지목을 쓸 때는 경금을 쓰는 거고요. 정화를 쓰는 것을 왜 쓰냐면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경금은 병화로서 단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경금 정화는 고정된 것, 병화 개수를 쓸 때는 임수를 쓰거나 정화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병화 개수를 쓰는 거에 비해서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공력이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동량지목을 쓸 때는 경금 정화는 고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 자체가 동방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묘진은 목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이는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그 지장간을 보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관장하는 것 9일, 그 다음에 개수가 관장하는 것 3일, 그 다음에 무토가 관장하는 것 18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최소한 청명이 지나면서 진월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청명부터 9하고 3을 더하면 12죠. 그래서 12일까지를 엄격하게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청명 후 10일까지는 요 개수 을목이 사령하는 요 계절까지는 목이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무리 18일 안에 무토가 관장하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갑인이라든가 묘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무리 진월인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목이 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진월할 때는 진월에 상반월, 그 다음에 하반월로 나눠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의를 좀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이거를 많이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보는 것은 제가 언뜻
조금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있게 심도 있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작년 2019년도 진월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진월은 청명부터 청명 후 10일까지 상반월로 보고 그 다음에 청명 후 10일 이후 입하 전까지는 하반월로 본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상반월은 모기왕 진월이라 하더라도 모기왕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하반월은 그야말로 토가 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여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진월, 진 자체는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어차피 인묘진 동방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목이 더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한번 강조하지만 진월은 토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국 내지는 금국 내지는 수국 내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목국, 아까 말했던 인묘진 목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보시고요. 사주의 글자가 배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진월의 토왕절이긴 하지만 토금수 목으로 토가 진토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인월이면은 임간지에 땅에 대해서 왕하고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할 때 제왕지죠.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격이라고 하고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왕지에 태어나서 이때 양인격이라고 해서 인월묘를 태어난 간목은 굉장히 일간이 신왕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인묘를 지나서 이 진월에 이르게 되면 일단은 왕지를 다 지났기 때문에 점차 일간 간목이 약간 쇠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일단 인묘월에 아주 왕했던 간목은 진월에 생하게 되면 진월이 되게 되면 이때는 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력 자체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월의 인목이라든가 묘목을 다시 보게 되면 왕하기 때문에 때는 경금을 취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목 자체가 진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개수라든가 수로서 임수 같은 것으로서 약한 간목을 도와주어야지만 간목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다. 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토 재성을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주 재다신 약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술토를 다시 본다거나 진토를 다시 보게 되면 이때는 명확한 재다신약이 되기 때문에 재다신약이라고 하는 것 재성은 왕하지만 일간이 약해서 약한 일간이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인성으로서 간목을 도와주거나 비경겁제인 목으로서 간목을 도와주어야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명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개수가 진월에는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 하나 있어서 개수를 도와주게 되면은 개수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어서 간목을 도와줄 수 있고 간목을 생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한습하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우하게 되면 간목이 더 무성무성하게 자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간목 진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 간목인 것이고요. 그 간목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죠. 목의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인데 일간은 토도 양이기 때문에 양대양 뭐죠? 편재, 재성 중에서도 편재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격자 붙이면 편재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인격으로도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분들 진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해가지고 이걸 겁재격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을목이 투출했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보지 마시고요. 을목이 투출하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편재격으로 놓고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 간목의 진월에 태어나서 편재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너무 좀 월령을 택해서 왕하다 재다 신약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 즉 다시 토가 더 있게 되거나 무기토가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재다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약한 일간 간목이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인성인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조하거나 같은 목 비견 겁재로서 간목을 도와주게 되는데, 비견 겁재라고 하면 천간으로 을목, 지지로 묘목, 천간으로 간목, 지지로 임목을 보게 되는 것이 맞죠. 말하자면 천간으로는 간목, 을목,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인목이나 묘목 같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묘목이 아니고 묘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지에 있는 것은 인목이든 묘목이든 간목인데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쁘지 않게 보는데, 만약에 천간에 일간이 약했을 때 천간에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을목은 오히려 간목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목을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을목은 간목을 보게 되면 타고 넘어가려고 하는, 즉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한 표현으로 쓰게 되면 등락개갑이라고 하는데,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경우에는 일간이 간목이 아니라 을목이었을 때 옆에 간목을 봤을 때는 등락개갑에서 좋지만은, 일간 주체가 간목이었을 때 을목을 보게 되면 이 을목의 간목을 옆에 있으면 타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을목은 도움을 이 되지만 일간인 나는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그 을목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간목이 옆에 을목을 보게 되면 나는 손해를 보고 꼭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동기동창들은 득을 보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락개갑 핵심 뭐예요?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경우에는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간목 보는 것을 등락개갑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인데 을목 봐서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정말 거시기 하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목이 진월에 대해서 편직격 제다 신약한 사주인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있으면 더 인성이 있어서 간목을 도와주게 되고, 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관성인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국세인데, 수가 없는 중에 금만 이렇게 있게 되면, 그 수가 있으면 금생수 수생목에서 통관이 되는 중에 경금만 이렇게 있게 되면 간목을 파급하게 되죠. 물론 이제 간목 자체가 지지로 목국 형성되고 일간 자체가 왕할 때는 경금을 봐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일간이 이렇게 다른 타 지지 아무것도 없는 중간에 간목만 떨렁 있을 때 경금 보게 되면, 이거는 간목 자체가 경금에서 벽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극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목이 진으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 이렇게 있죠. 경자. 그래서 일단은 간목이 진으로 태어나서 원령 자체 간목이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다 신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네 가지 없는 그러한 제다 신약은 아니라고 하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수를 받기 때문에 자진합수하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재성인 토가 인성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재성이 왕 것이 아니라 인성이 왕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은 수를 보느냐, 목을 보느냐, 토를 보느냐, 금을 보느냐에 따라서 진토의 기운이 금으로 바뀔 수도 있고 토로 바뀔 수도 있고, 토로 바뀌는 건 아니죠. 진토 자체가 토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금을 보게 되면 금으로 바뀔 수 있고, 토생금 금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토의 기운이 자수, 인성인 물로 이렇게 화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겠고, 경금까지 있게 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 월간에도 경금이 있기 때문에 수를 생해주는데, 조금 이게 수가 지지에 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경금이 지지에 있는 수를 이제 생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지지에 있는 수가 천간에 있는 경금의 기운을 빼는 거죠. 빼는 건데, 천간에 수가 개수라든가 임수가 이렇게 천간에 있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으로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천간에 수가 없을 때는 물론 수가 있어서 금의 기운이 약화되긴 하지만 간목 자체를 위에 좀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은 100%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간목을 갖다가 파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지지에 있는 수로서 통관하려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거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진토를 보게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토왕절인 진월이라 하더라도 자진합수 금이 수가 왕해지게 되겠고, 토가 있는 것은 재성이긴 하지만 간목이 뿌리를 들 수 있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하진 않아요. 그렇게 완전 극신약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신왕이냐
신앙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불약 정도로 볼 수는 있어요. 불약, 약하진 않다. 단 문제가 뭐냐면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재성이 금을 생하고 칠살인 금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살태왕. 그래서 수로서 간목을 생조해 주는 것이 용신이긴 한데 역시나 오늘 명식도 금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여기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따뜻하게 조후도 하지만 이 병정화는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서 상간제살 내지는 식신 제사라는 그런 사주 국세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병정화가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조우도 하게 되고요. 금이 일간 간목을 극해하는 것도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뭐예요? 지지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리 생시 강의 듣지 마시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자, 갑날이 자시가 됐을 땐 맨 먼저 갑자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갑자시, 그 다음에 을축시, 병인시, 정묘시, 우진시, 기사시, 그 다음에 경호시, 그 다음에 신미시, 그 다음에 임신시, 계유시, 그 다음에 갑술시 이렇게 되겠죠. 갑술시, 을해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게 됩니다. 갑자, 을주,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갑술, 을해 이렇게 하면서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렇게 이거는 시두법이라고 해서 이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임의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 뭐 자시인데 뭐 임자시가 되면 어떻냐, 뭐 인시인데 뭐 무자시가 되면 무인시가 되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시두법을 모르시는 분들이라 제가 좀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를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강의 듣기 전에 요거 하나씩 여기다 대입해줘. 갑자를 한번 대입해서 보고 을축을 대입해서 보면서 사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한번 공부를 하시고 생시 들어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생시 한 번씩 다 알아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듣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진토가 있어서 뭐 마르고 건조할 것 같지만은 술토가 아니고 이건 진토이기 때문에 진토는 습토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수를 보고 경금이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사주 전반이 일단 뭐 신앙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조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한습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좀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화가 필요한데 금수가 다시 많아지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다. 그래서 일단 임신계유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것이고 을해시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다음에 갑자시도 청간 간목이 와서 좋을 것 같지만은 시지자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죠. 왜냐하면 시지에 예를 들어서 갑자시가 되게 되면 자시가 되게 되면 이 진토는 여기 있는 자수하고 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진토는 여기 있는 자수하고 하고 합을 하게 되면 진토가 두 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천간 있는 간목 경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금수가 왕량한 사주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진토가 이기 연월로 있기 때문에 토가 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옆에 있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흙탕물과 같은 그런 환경에 한습이 가중된 상태에서 화가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축시도 마찬가지예요. 축토 자체도 축축하죠. 축토 안에는 개수신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토 자체도 습토입니다. 자자자 한 가지 요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축토는 겨울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이 축토는 동토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축토는 동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월지에 있는 토는 진토로서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봄의 토이고 시지에 있는 축토는 겨울에 해당되는 토이기 때문에 동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 중요한 것, 이거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니까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요. 원령을 봐야죠. 원령. 자, 이거는 원령이고 이거는 그 사람이 태어난 시간이란 얘기죠. 자, 원령 5월, 지금 진월이면은 지금 날짜월이 양력 5월입니다. 양력 5월. 양력 5월인 진월에 시간이 축시라고 해서 이 축토가 동토예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사주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월이기 때문에 이 축토도 얼지 않은 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시간이 이제 자신하면서 축시가 가게 되면 그 축시에 얼어서 죽습니까? 진월에? 이거를 갖다가 동토라고 보는 이런 진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죠. 항상 일간과 원령을 본다. 원령 자체가 좀 있으면 여름으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축토를 동토로 본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동토가 아니에요. 이 사주에서는 축토 하나만 딱 이렇게 딸랑 띄워놓고 봤을 때 이거는 동토다라고 놓고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 안에 배속돼서 들어왔을 때 원령을 놓고 봐야 이게 동토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자월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겨울에 축토는 동토죠. 그러면 겨울에 진토는 동토가 아닐까요? 똑같이 이것도 동토가 되는 겁니다. 원령이 겨울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오늘은 경자가 아니라 경진이죠. 자, 이런 거 자꾸 헷갈리시면 사주를 엉뚱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역시나 화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병인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이 있다 하더라도 간목이 아무리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 진은 수로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은 재성 속에 작은 개수을목이라고 하는 것에 간목이 뿌리를 미근 조금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왕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 생시에서 인을 받기 때문에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 병화 자체도 오양이 진기한 진월에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병화가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조우도 할 수 있겠고 이 병화는 금을 또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목이 왕하면 경금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론 경금을 써서 작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수가 왕하게 되면 또 경우에 따라서 진월은 아직 다자란 성목으로 보지 않고 생목, 자라나는 나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지만 간목을 갖다가 위해하는 것은 좀 뭐랄까 걱정스럽죠. 그리고 이 정도 가지고 목이 너무 왕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 이거는 조금 불편한 진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성목으로 보지 않고 그냥 생목 자라난 나무로 봐서 좀 더 생장시키고 병화를 봐서 간목을 좀 더 키우는,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벚꽃 같은 것이 이제 꽃을 다 폈습니다. 그러면 꽃을 다 핀 벚꽃은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또 여름 내동 또 이파리를 크게 또 번창을 해야 벚지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을 되게 되면 이때는 성장을 다 멈춘 나무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지치기도 해줄 수가 있지만 아직은 밖에 있는 벚나무, 밖에 있는 목련나무는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경금보다는 개수병화로서 배합해 주는 것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병인시도 나쁘지 않고 정묘시도 나쁘지 않죠. 정묘, 묘목 안에 간목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정화로서 조운할 수 있겠지만 조우는 측면에서는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조우의 공력은 좀 떨어지겠고, 단 정화가 경금을 억제하는 힘은 병화에 비해서 좀 월등히 좀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보는 관점에서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생시에 한 번씩 또 꼭 살펴보시고, 글자 하나에 따라서 사주 국세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차이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가늠해 보시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시간에서 알아볼 사주 명식은 무술년, 병진월,
갑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2020년 5월 1일 금요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 경자년 경진월 갑진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은 진월이라고 놓고 보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보는 것,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월이 태어났느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사주를 보는 기본적인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양목. 그 다음에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입니다. 그래서 큰 나무, 아주 낙낙장송 같은 크고 굵고 곳곳하면서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인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도 자체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목적 하나,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그렇죠.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원래 간목의 목적인 것이고, 부차적으로 꽃을 피우는 용도도 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울 것이냐, 목화통명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벽가빈정 이 아니라 목화통명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동량지목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목화통명을 될 때는 볼 때는 병화개수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량지목을 쓸 때는 경금과 정화로서 배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원령이냐에 따라서 동량지목으로 쓸 것인지 내지는 목화통명의 용도로서 쓸 것인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봄에 해당이 돼요. 봄 중에서도 이제 봄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모춘이라고 하죠.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봄이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그런 용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진월의 간목이 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용도,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것이 화를 봐가지고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화초가 꽃을 피울 때는 물을 적당하게 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해주어야지만 꽃을 활짝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목화통명일 때는 뿌리는 윤택하게, 하늘은 화창하게,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태양으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땅은 간목의 뿌리는 촉촉하게 해주게 되면 꽃을 활짝 피운 그러한 간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연지에서 자수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수 하나가 이 사주국세 전반을 확 다른 쪽으로 바꿔놓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든 나쁘게 말하든 하나의 어떤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에요. 그리고 간목 입장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편재에 해당이 되죠. 편재,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처, 뭐 이런 것들로 보게 되는데, 자수를 봄으로 인해서 자진합수하게 되죠. 그러면 진토라고 하는 토가, 재성이 자수를 봄으로 있어요. 인성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진토라고 하는 것은 토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는 갯벌과 같은 것인데, 바다에 갯벌 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쫙 빠져나갔을 때는 땅과 같이 좀 질적지적하더라도 흙으로서 존재를 하지만, 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바닷물에 휩쓸려서 이렇게 싹 쓸려 내려가는 것 같죠. 바닷물이 싹 들어왔을 때는 뻘이라기보다는 물로 보죠. 이게 자수를 보게 되면 마치 갯벌이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물로 화해버린 그러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고요.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 전체 국세는 한습해진다. 차가 서늘해지면서 물기가 너무 많아져서 눅눅해지는 그런 개념이죠. 자, 같이 볼까요? 자, 이 명식은 똑같이 여기는 연지의 자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일지의 자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진합수, 여기도 자진합수 할 것 같지만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자진합수되고 여기가 진토이기 때문에 자진합수가 됩니다만, 여기는 자수가 있어서 자진합할 때 연에 여기는 술토가 있죠. 술토. 이 술토 잘 보세요. 이거는 술토가 있고 진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먼저 진술충이 돼요. 진술충이 되게 되면 이 진토하고 이 술토하고
부딪혀가지고 토가 많아지게 되죠. 그런 중에 자수를 보게 되면 자진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충돼서 자진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월에 토충이 됐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토가 연간에 있는 무토가 더 왕해져 있고요. 간목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토가 굉장히 왕한 사주, 토왕한 사주가 된 것이고, 이 사주는 진토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술토 하나, 진과 술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자진합수하고 진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진길은 서로 자영은 될지 모르겠지만 상충으로 인해서 진토 축도가 충에서 합해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경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왕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수왕한 사주. 글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거는 인성이 왕해지는 사주가 되는 거고, 이거는 오히려 재성이 왕해지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진월에 토가 많아서 재다신약한, 그죠? 간목 진월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다신약이죠. 일간은 진월이 약한데 원령 자체 토가 왕하기 때문에 재다신약한데, 이렇게 무술을 보고 진술충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한 재다신약한 사주가 되죠. 그래서 약한 일간 자체가 많은 토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월에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수로서 간목을 도와주게 되고, 수가 많아지게 되면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술상충되어 있고 자수를 이렇게 놓고 보기 때문에 이 자수로서 얘를 생주해주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국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사주 자체가 또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봐야 되냐면, 토가 왕하기 때문에 무진시 같은 거는 보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갑술시 같은 경우에도 별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도 토가 왕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다시 토가 많아지는 그러한 생시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수가 아쉽게도 어떤 생시, 을축시라고 하는 생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생시. 그러면 토가 많아서 문제고, 요거 자진 합수만 됐다 하더라도 수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러한 국세를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거 진술상충되는 중에 자수를 가지고 일간 간목을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토가 많아서 의지할 때라고는 요 자수 하나죠. 물론 이제 축이라고 하는 축 중에 개수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자축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자축합 토로화에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제 토로화한다 하더라도 축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물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가 있어서 간목 자체를 생조해 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간목일 때 을목을 보는 것은 등락의 값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을목을 보게 되면 을목 때문에 일간 간목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좀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좀 안 좋은 여건을 갖다가 내가 좀 돌파해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을목이 꼭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목 자체가 을목을 봐서 등락의 값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목으로 인해서 간목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또 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성인 자수 자체가 위축이 되죠. 위축이. 그 다음에 운세 자체도 초년에 정사, 무호, 김이 오게 되면 다시 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결국 화가 왕해지는 것은 토가 왕해지게 되고, 토가 왕해지게 되면 그것은 토는 수를 갖다 억제시키기 때문에 사주 국세가 토로 인해서 문제가 되죠. 육친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간 간목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부터 나를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재다신약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왕토에서 그걸 받아서 어머니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재다신약인 사람들이 반대로 아버지 쪽으로 약간 좀 안 좋은 현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간목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할 때라고는 엄마, 인성이 어머니 의지를 하게 되는데, 왕토에서 피해를 받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머니가 나를 생주해 주려고 하더라도 눈치 보느라고 생주를 못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재성이 문제가 돼서 아버지 덕, 즉 부덕이 없는 중에
가장 아버지 덕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 덕이 없다라고 봤을 때 가장 나한테 내가 아버지 덕이 없는 건 어떤 경우가 될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 내지는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와서, 아니면 집안에 돈도 많고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너무 엄격하게 막 피도 눈물도 없이 엄격하게 대하기 때문에 내가 숨을 못 쉬고 산다.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 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덕이 없는 것이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가장 아버지 덕이 없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유복자죠. 그러니까 편모스라 해서 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가 미혼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 없이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얼굴 자체를 모르고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 덕이 없는 가장 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유복자로 태어나서 아버지 자체를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도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국세인 것이고, 이렇게 이 사주가 물론 이제 이 사주라고 해서 다 뭐 유복자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만 재성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성으로 인해서 좀 곤혹을 치를 수는 있는 그런 사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아니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유복자로 태어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술년이기 때문에 2018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2018년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2018년이 아니면 벌써 60년 이전에 사주 명식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